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국내 뜨거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진검승부 한판 승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헌정사에 당대표가 구속되어 당대표가 없는 민주당을 지금 보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정없이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부터 깨부시겠습니다. 시사전망대 큐!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시사 전망대를 빛내주기 위해서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강종태 인사드립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님. 예. 본 토론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공지사항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우리 재경 남성들의 그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야유 서남이 말씀하셨죠. 야유 그 공지사항 했죠. 네, 이번에는 또 재경 남성 총동창회 서울에 강춘성 26회 강춘성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강춘성 그 회장 주관 아래 10만 남성 동문들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요? 네. 9월 25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한체대. 그 10만 남성 동문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남성 동문들, 우리 익산에서도 우리 그 19위 동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고의 명문 남성고. 본격적인 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뜨거운 그 뉴스가 나와서 한두 가지 돌직구 던지고 들어갑시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과 유엔 또 연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그 동행 같이 가는 그런 그 예정이 돼 있다는 거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바늘과 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는데 당연히 영부인께서 대동을 해야 되고, 요즘 많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조용한 내조, 아름다운 내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나토 해외 순방 때 그렇죠. 뭐 좀 여러 가지 까식거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보석이 신고를 했네 어쨌네, 보석이 뭐 시가가 얼마네 가네 어찌네, 또 뭐 개인 일정이 어떻네, 많이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한 내조로 국민들한테 까식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근할 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주변에 제가 모임을 지난 방송에 한 25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임에 나오는 우리 지인들 중에 네. 태양광 사업으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돈을 벌었다고 비리가 많은데 망한 사람도 있어요?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제가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이 아니라 태양광으로서 예산이 나온 게 2조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됐어요. 2조 1천억 원 정도. 지금 발표된 게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으로만 2조 1천억 원. 예. 그 중에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사 조사를 한 중에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한 250개 이상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12개를 표본조사했는데 12개 표본조사에서 태양광으로서 부정, 지급 비리 예산이 2,600억이 나왔어요. 2조 1천억 중에 2,600억이 12군만 조사했는데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아주 도둑놈 비리 집단에 아주 집합처예요, 거기가.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태양광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새만금 애들 지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이 이상한 별명이 생겼어요. 이게 태양광 때문에 새똥강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들이 똥만 싸고 간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한 3년 전인가 그 새만금에 직접 오셔서 네, 방문했었습니다. 예. 송화진 지사나 그 사람들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새만금을 전국적인 태양광의 그 집단 그 개발 사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태양광에 예산을 이렇게 쏘겠다 해서 오늘날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그 새만금에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태양광 그 기계가 그냥 넘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었죠. 거기다 새똥도 싸고 하고 새똥강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김관영 지사가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경제 살리는 것도 힘드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피똥 싸고 간 태양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김관영 지사가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우리 김관영 지사가 이번에 9월 말에 지금 미국 가죠. 그 22일 날 가는 거예요.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의 그 구상을 갖고 이번에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걸 빨리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힘내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미국 다녀오는 길이 성공적인 길이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세계 문화유산 도시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5대 문화특별시로 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김해 이렇게 5대 문화특별시인데 익산시의 문화정책은 정원율 시장의 문화정책은 알맹이가 없어요. 이벤트 행사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익산시의 문화정책 영혼이 없는 문화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주, 부여, 공주 이렇게 들어가고 김해도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경주를 요즘 자주 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사업차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위장으로서 동문위 행사에 많이 갔다 오는데 익산시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익산시가 무생물에 이제 앞으로 투자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역사 문화의 도시, 세계 문화 유산이 있는 도시에 맞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인구를 늘리는데 네. 역동적으로 힘을 쓸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하면은 예술인들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행사, 그들만의 문화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사고를 전환을 해서 이제는 익산시 예술 무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예술 교육의 대중화, 네. 보편화에 익산시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보면은 문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에미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예술 대상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나무주연상의 이정재 배우, 네. 그 다음에 감독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오징어 게임이 뭐길래 이러나 이렇게 많은 반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이 문화예술 쪽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고 또 사람을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의 도시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익산시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화 자금이 이 투여가 될 때 토건 개발 쪽에 1%의 정책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예술품에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보면은 그 1%를 조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타포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 시대의 논리를 벗어서 익산 문화정책을 다시 다잡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익산 문화정책의 대표적인 허상, 예산 낭비하는 그 곳이 있어요. 허상. 그게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인데 문화관광재단. 최근에 익산역 광장에 뭐 대형 마룡 조형물이 뭐예요? 나 도대체 우리 시사평론가님 익산역 자주 가시죠? 예, 지금 시민들이 그 조형물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익산역 앞에 1m 60인가 2m도 안 되는 그 기차 그 조형물 있죠? 예? 그 조잡한 조형물. 제가 여러 번 제발 그 조형물 좀 쳤으면 좋겠다. 유지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익산역 그 광역 도시로서 철도의 요람으로서 저런 허접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익산역 광역 도시냐 철도 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치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치우고 있어요. 익산의 중심 익산역을 찾는 100명 중에 99명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4차선 거기가 또 출퇴근 때는 교통이 혼잡해요. 거기 또 중심지에다가 한 2억짜리 조형물을 또 만들어 놨어요. 기차 조형물을. 이것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 익산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정관을 제가 입수했어요. 이 정관의 그 3주 목적을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하나도 않는 게 익산시 문화정책이에요. 보여주기식 이벤트. 예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재단이 익산문화관광재단이었어요. 1년에 33억인가 35억인가를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요? 예, 시민 예산이. 그런데 왜 익산문화재단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고 익산문화원에는 이렇게 예산이 1억 좀 넘죠? 지금 원래는 2억 됐습니까? 예, 원래는 1억 2천인데 좀 올라서 한 2억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관광재단에 직원이 한 3명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사장은 익산시장이에요. 대표는 그렇죠. 또 대표는 다시 또 공모해서 뽑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을 왜 의제에서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익산 문화를 모르는 사람 뽑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익산시가 문화혁명을 할 때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물론 특별히 잠깐만요. 문화정책은 또 익산시장만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익산시에 있는 갑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익산의 갑을 국회의원들도 예. 이 문화정책을 좋은 것을 발굴해서 이 시장하고 같이 서로 그 합력해서 이런 정책들을 일어나서 익산시가 문화가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시민들을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정책이 필요한데 그 익산시의 갑을 국회의원들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익산의 갑과 을 예.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 이제는 현수막 정치 거두시고 민생 정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많은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익산 내려오면 보면 그 보기 좋은 사거리에는 프랭카트가 걸렸어요. 예. 모 의원 예산값. 아니 국회의원이 예산 갖고 오는 것은 그건 필수고 그것은 자기 본인의 임무지 뭔 예산 갖고 왔다고 그렇게 무슨 시민들한테 자랑을 프랭카트까지 걸고 야단 법석을 떠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 이는 보여주시기는 이 국회의원들 갑을 싹 바꿔야 해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지 말고 시민 여러분 능력과 인물 당이 틀려도 능력과 인물 보고 사람 보고 찍어주세요. 제발 좀. 익산이 오늘날 인구 떠나고 일자리 없고 다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발 다음 선거에는 인물 능력 보고 싹 갑을 물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갑과 을 두 분의 국회의원과 25명의 시의원님들 시민 민생을 위해서 뛰세요. 자, 두 번째 질문. 그 전에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익산역 문화대통령이신 예,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요즘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네. 익산역 시계탑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9월 17일 날 그렇지 않아도 그 익산역 시계탑 그 가설계 계획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까? 이제 본 방송에서도 그 가설계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7일 날 제가 재경 익산 향후 이강우 회장님을 제가 지금 17일 날 만나요. 만나서 익산역 시계탑 창립 총일 추진이 작년에도 우리 시사평론가하고 창립 총회하려고 익산역에 있는 그게 뭡니까? 적십자회관 예약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발대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약까지 해놓고 프레카트까지 준비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고 또 여기 뭡니까 그 웨스트 호텔 거기도 예약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됐는데 코로나가 문제구만요. 이번에는 그 9월 17일 날 재경 회장하고 10월 말경에 날짜를 잡아서 익산역 시계탑 추진이 창립 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역사 문화의 도시로 재탄생하는 제3차 문화도시 익산을 익산의 모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달에 익산시가 제3차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두 국회의원 그리고 정원율 시장님께서는 정말 문화도시답게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특검. 또 하나는 거기에 끼워넣기 물타기의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열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국민이 없습니다. 지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네.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산 출신, 익산의 을지역위원장이죠. 한병도 의원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 단장으로 뽑혀가지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후원장담하면서 누가요? 한병도 의원이요. 아, 우리 익산의 을지. 예. 그 한병도 의원이 지금 그걸 지금 맡았어요? 예. 예, 한병도 의원 그 울산 그 선거 부정 사건도 지금 한병도 의원이 개입됐는데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민주당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10개 정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FC 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이슈로 뜨고 있는 게 성남FC의 제3자 뇌물 건이에요. 네. 이거는 그 공공에 사용된 돈에 대해서 굉장한 앞으로 이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특검법으로 맞불작전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추석 명절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2.7%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문점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딛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역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은 한 번쯤은 털고 가야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 사랑스러운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은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으로 출발했으니까 이재명 그 특검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재명 그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있고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있고 그게 제3자 노물 혐의인데 그렇죠. 노물 혐의인데 이 제3자 노물 혐의가 박근혜 정부 때 취소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직접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보고 참 기가 차고 참 혀가 찼어요. 최고위원을 뽑은 분들.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 이재명 당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서영기 의원이 앉아서 완전 봉숭아학당 개그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뇌물을 넌지시 받은 일이 있냐고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석상에서 이런 봉숭아학당 개그만 떠본 코미디를 이런 민주당 참 제가 볼 때 한심해요. 신종 정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가 돼서 그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조홍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 또는 민주당에서 출출당한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이낙연 전 총리하고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면은 이는 코미디 같은 정책내 의원의 이는 코미디 같은 뇌물을 받았냐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참 앞날은 참 떡적으로 그 싫어 엎었다. 국민의힘도 참 앞날이 캄캄하지만은 민주당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자,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걸 지금 막아내라고 새로운 진영을 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말씀을 위원장님께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돌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망조로 지금 물레방아 돌고 있어요. 네. 거기에 그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준석입니다만은 이준석 전 당대표 전에 저는 권성동, 장제원, 원희룡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신종 이런 돌 정치인이 나올 때에는 이 세 사람의 윤핵관들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둘 다 저는 정치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모를 해서 이 국민의힘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둘 다 초딩도 못 뛰는 수준이죠. 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네. 자, 낮에는 민생을 위해서 죽으라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화해를 하는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원희룡이든 윤핵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를 큰 가슴으로 안으면 안 될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끊어알 줄 모르고 끝없이 자기가 잘난 양 무한 질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들은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과감히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잡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도 장제원이도 권성동이도 원희룡이도 다 죽습니다. 자,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 좀 관평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서 좀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루비콘 강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하고 제1차에서는 인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명예회복을 했으니까 가처분을 취소를 하고 제3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3차에 대해서 있었고요. 이 4차로 신문한 것은 28일로 연기가 되었어요. 네. 오늘 그 신문 자석에 역시나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로 전주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1시간 동안에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 번 1차 법원에서 인용된 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당헌 단규를 개정하더라도 합당치가 않다. 본인이 직접 당위성을 강조했고 당헌 개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대표로 나선 우리 전주의 의원은 이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이전에 당원권이 6개월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지가 된 이준석이가 당원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 자격 미달 자격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쯤 되면은 이제 서로 갈라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제3의 길
3위기를 이준석이가 내세우는 정치 그 이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캐치플레이 내세워서 제3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공멸한다고 말씀을 드렸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가처분 신청 제목이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권이에요. 만약에 2주 후에 있는 28일에 있는 이 결론에서 이준석 비대위원장도 안 된다. 이준석이가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은 당이 완전히 이제 혼돈 속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과 개, 돼지가 다른 점은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되지만은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됩니다. 사람과 개, 짐승과 다른 점은 개는 자기 주인을 섬길 줄 알고 있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최고이냐 항상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생활에서 배신, 의리 없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